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친과 헤어지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26살이고 전 남친은 저보다 7살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남친이 저를 좋아한다고 다가왔을 때 나이 차이 때문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남친은 끈질기게 구애를 해왔고 그런 모습에 진심을 느끼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날 생각이 없다 하고 말했었고 전 남친도 알겠다. 그냥 좋아서 만나고 싶다 하고 말했었죠. 그렇게 남친과 사귀게 되었는데 만난 지 1년이 넘어가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결혼에 대해 환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께서 엄마의 시어머니, 즉 저희 친할머니께 시집살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었거든요. 명절날이면 전날부터 전을 6시간 동안 부치고 그 다음날은 만두만 하루 종일 빚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남자들은 먹고 쉬기만 하고 여자들은 또 전날부터 일하면서 당일날에도 일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난 후 늦은 식사를 작은 상에서 먹었습니다. 이런 사유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후부터 고모들과 할머니가 엄마께서 하던 일을 저에게 하라고 강요하시더군요. 니네 집은 여자가 너밖에 없으니 네가 해라. 네가 아빠와 오빠를 챙겨야 한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냐? 아빠가 말랐네. 너 혼자 잘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며 매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명절날 일하는 건 어려서부터 여자들에게 시켜왔기에 똑같이 했었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명절이 다가오면 치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결과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아니 하지 않을 거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해봤자 남편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 게 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배경을 남친과 교제할 때 미리 설명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밥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해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여자니까 남자 밥을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또 명절마다 친정도 눈치 보고 가야 하고 시가에 먼저 가서 일해야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고요. 연애 기간 동안 저의 저런 말들을 들었던 남친은 다 이해한다며 그런 상황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하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친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날 이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 남친은 저에게 더욱 자상하게 잘해주었고 매일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매일 악몽에 시달렸었죠. 그 이유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설날에는 시가부터 간다면 추석엔 친정부터 가자 하고 말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기 전에는 제 말이 맞다고 항상 말해주던 남친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전통에 어긋난다. 하는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남친과 심하게 싸우게 되었었죠. 이후 명절이 되면 2년에 한 번인 연휴가 기니 해외여행을 가는 걸로 하자. 하는 말도 했었는데 우리 집이 큰 집이라 제사를 빼놓으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하며 또 한 번 저를 실망하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고 다시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친의 집은 명절 차례를 빼고도 1년에 제사가 8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친 집에 놀러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난 후 남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는 왜 설거지 안 하니? 당시 분명 제가 손님으로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타박을 주시니 참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을 차릴 때 도와드렸고 다 먹고 난 후 설거지는 하지 않았지만 뒷정리는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오면 항상 제가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의아한 마음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아니다 싶더군요. 이외에도 남친 집안은 제사가 아니더라도 가족 행사로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듯 했고 데이트라도 할라치면 항상 전화하셔서는 어디 갔니? 뭐 먹었니? 언제 들어오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매번 연락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는 남친이 참 답답했습니다. 무튼 이런저런 상황들로 이대로 남친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점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갈 때쯤 또 한 번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 어머니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너 아침은 챙겨 먹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침 안 먹은 지 한 8년은 된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하면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니겠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황당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싶은 사람이 챙겨 먹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 밥을 당연히 챙겨야 하나요? 저는 먹지도 않는데. 해서 남친의 어머니께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 밥을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난 후 매번 친가분들을 만날 때마다 들어온 말을 남친의 어머니께도 들었더니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친과 결혼하면 나는 또 남은 평생을 시달리며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고 나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헤어지자. 하고 남친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네요. 남친과 헤어지고 나면 당시 느꼈던 그 답답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직 당연한 전통이나 며느리돌이 이런 걸 이해 못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당연하게 남편 밥 챙기고 명절에는 쉬지 못하고 시가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헤어지면서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람 보는 눈 키우려고 피해야 할 본보기를 만났던 거예요. 님 생각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모자가 저 모자 같진 않아요. 아직 어린 나이이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올바른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댓글.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 집 아빠, 오빠도 혼자 밥 못 챙겨 먹고 쓰니가 못 고쳤는데 그걸 남의 집 아들한테 바라는 게 무슨이죠. 제 사촌 언니도 보면 그런 거 싫다고 엄청 욕하면서 정작 자기 귀한 아들한텐 하나도 안 시키고 바보로 키우더군요. 시집만 남자만 바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바뀌고 제사 문화가 바뀌어야 할 문제 같아요. 세 번째 댓글. 연애 전엔 다 이해해. 네 의견 존중할게. 하고 말로는 저러는데 속으론 저러다 말겠지. 쥐가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연애 100일쯤이 지나면 여자 의견 많이 수그러들었다 생각하는지 본격적인 자기 본성을 꺼냅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의견을 안 굽힌다. 그럼 기센 여자라고 욕하고 여자가 헤어지게 만들게끔 행동을 하죠. 잠수를 타거나 애정을 안 주는 등 하면서. 결혼 정년기 남자들 능구렁이에요. 계산기 다 두드리고 접근합니다. 여자는 안 그러나 그러겠지만 여자는 대놓고 자기 의견 제시하는데 남자는 뒤에서 아닌 척하다가 뒤통수를 칩니다. 네 번째 댓글. 주둥이로만 다 이해하는 척하지 구체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잘 헤어졌어요. 쓴이랑 7살 차이 나서 그렇지 많은 나이도 아닌데 저런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갑갑합니다. 시집살이 안 한다는 집구석도 잘 들여다보면 원래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줘서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댓글. 전통을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남자는 항상 상투 틀고 갓쓰고 두루마기 입고 다녔겠죠. 설마 편한 건 다 현대문물로 두르고 다니면서 자기 형편에 맞출 때만 전통 운운하는 건 아니었겠죠. 6번째 댓글. 싫다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진심을 느꼈다고요? 글쓴이 스스로 안목부터 기르세요. 싫다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7번째 댓글. 전형적인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 꼬셔서 지 입맛대로 만들어 데리고 살려는 케이스네요. 뭐만 하면 전통이고 뭐만 하면 네가 어려서 잘 모른다 그러고 또 뭐만 하면 철이 없네 그러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순진한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내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당해서 지내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인생 망한 거죠. 제 주위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 대부분이 남자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 직전이나 결혼한 후 돌변하고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살고 있는 친구보다 이혼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님은 남친일 때 본색을 보였다니 다행입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